일기예보를 보니까 주말에 강원도 쪽에 눈 소식이 있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설악산을 가려고 했는데 50cm 이상의 폭설로 인해서 등산로 전 구간이 전면 폐쇄가 되었고, 그래서 어딜 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태백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은 산의 아름다움이나 영상미를 보여드리기 위함은 아니고, 겨울산의 위험 요소들과 등산 시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본 영상이니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겨울철 등산 시에 반드시 챙겨가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몸에 걸치지 않은 가방 속에 넣는 것들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배낭이 있어야겠죠? 겨울철 배낭은 조금은 넉넉한 크기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0L급의 배낭이면 당일 산행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배낭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살펴보자면 생수 500ml 3개, 방석, 스패치와 아이젠, 보온 자켓, 보조 배터리, 파이어 키트, 온도계, 휴지, 핫팩, 신분증이 포함된 지갑, 배낭 커버, 은박 담요, 헤드랜턴 및 보조 랜턴, 폴딩 나이프, 응급 키트와 행동 식량. 이렇게 전부 배낭에 패킹하고 무게를 재어보면 약 7kg 정도 나오는데요. 좀 더 경량화된 장비들로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위에 사진에서 보이는 장비들 중에 빼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유일사 주차장에 도착했는데요. 일기예보 예상대로 눈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헐적으로 바람이 세게 분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때 시간 기준으로 순간 풍속이 17m/s 이상이었습니다. 순간 풍속 17m/s는 강풍경보나 주의보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우산을 쓰고 있었다면 뒤집어지는 정도의 위력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봐서는 안됩니다. 본격적인 등산 전에 화장실에 와서 복장을 점검해 봤는데요. 인원은 메리노울 티셔츠를 입었고 그 위에 목까지 올라오는 프리스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업 플리스를 하나 더 입었고, 마지막으로는 바람을 차단해줄 수 있는 하드쉘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얼굴은 바람을 차단해줄 수 있는 넥 워머를 썼고, 머리는 비닐을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파편이나 나뭇가지를 차단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했고요. 장갑은 2겹으로 레이어링해서 착용했는데요. 안쪽에는 얇은 면장갑을, 그리고 조금 두툼한 장갑을 추가로 착용했습니다. 배낭이 젖지 않도록 배낭 커버도 씌워줬고, 스패치와 아이젠도 모두 완벽하게 착용했습니다. 저는 등산 출발 전에 반드시 트래킹 어플을 실행시키는데요. 이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어플들은 내가 이동한 경로를 기록해주는 것은 물론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해놓은 상태에서도 GPS가 잘 작동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산행 중 길을 잃었을 때 되돌아갈 수 있는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릴리브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겨울 첫 설산인데요. 아주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돌풍도 거의 없고 아이젠을 착용하여 미끄러짐도 없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현재 온도는 영하 3도입니다. 등산을 하기에 적절한 온도죠. 저는 아웃도어 활동 시에 온도계를 자주 보는 편인데요. 온도에 따른 몸의 변화나 추위를 느끼는 정도, 혹은 이 정도의 온도면 야외 활동에 적합한지 여부를 메모장에 자주 기록해 놓는 편입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나중에 일기예보에 나와 있는 온도 수치만 보아도 대략적인 옷차림과 마음가짐이 쉽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아웃도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비닐을 써서 머리로부터 열이 뺏기는 것을 방지해줄 수 있고요. 선글라스와 목토시 착용으로 인해 바람을 막아줄 수 있고, 작은 파편과 나뭇가지가 튀는 것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동 중에는 벤틸레이션 지퍼를 열어서 옆구리와 겨드랑이 쪽의 열기가 밖으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땀을 적게 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지 속에는 얇은 기능성 이너를 입었는데요. 이러한 이너는 추위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팬츠와 살이 직접적으로 닿아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사실 바지 안쪽의 재봉선들이 허벅지나 기타 부위에 계속 닿을 경우 나중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착용한 장갑은 메카닉스웨어의 엠팩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실제로 사용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한번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등산객들이 보이죠? 당연히 저 길이 정상적인 등산로일 테고요. 근데 왼쪽을 보시면 왠지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은 작은 길이 있습니다. 당연히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조난사고는 이러한 비법정 탐방로를 들어가서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에는 이 길을 따라 쭉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내린 눈으로 인해 발자국을 찾지 못하게 되고 조난사고 혹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등산객들의 옷차림과 아이젠 착용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아쉽게도 모자나 비니 혹은 후드를 쓰지 않은 분들은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산행 시에는 반드시 이러한 모자 혹은 비니 그리고 후드를 뒤집어 쓰실 것을 강조하는데요. 바닥에 보시면 수많은 잔가지들이 보이시나요? 이것들은 전부 바람과 얼어붙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것들입니다. 이렇게 큰 가지도 있고요. 잠시 후부터는 제가 왜 머리에 모자나 비니 그리고 후드를 뒤집어 쓰시라고 강조하는지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계속 떨어지죠? 다음 영상에서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생각보다 다들 쾌활하게 잘 걸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운이 나쁘면 머리나 눈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강조는 100번 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등산을 하다 보면 이러한 편말은 쉽게 볼 수가 있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편말은 현재 위치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조난시에 119에 전화를 걸어 편말에 적혀있는 위치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눈을 보기 위해 오신 단체 산악회원 분들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혼자 다니는 것보다 여럿이 다니는 것이 안전하기에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동 간의 간격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최소 2m 이상의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사람이 지나갈 때 나뭇가지를 건드려 뒷사람의 얼굴에 닿을 수 있고 또 가파른 언덕에서 윗사람이 넘어지면 간격이 좁을 시에 뒷사람들도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넘어져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점점 눈과 바람이 거세지고 있죠. 정상에 잘 도착을 했고요. 온도계를 확인해보니 영하 9도였습니다. 어제와 비교해보면 온도 차이가 20도나 되어서 참 자연은 알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때 순간풍속이 25mps였는데요. 순간풍속이 24mps 이상이면 강풍 경보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날씨에는 등산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데요. 저의 경우 예측을 다 하고 온 것이지만 일부 경험이 부족한 분들의 경우 정말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현재 온도가 영하 9도라고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체감 온도입니다. 영하 9도에 순간 풍속을 함께 계산해보면 대략 영하 50도라는 계산값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정상은 땀이 급격하게 식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죠. 분명히 배터리 용량이 40% 이상 남았었는데 갑자기 방전이 되면서 전원이 꺼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날씨에는 휴대폰이 꺼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조난시에 휴대폰이 켜져 있지 않다면 생존 확률은 애석하게도 매우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가급적 유심칩을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공기계나 혹은 튼튼한 러기드폰을 가지고 다니셔서 이런 아찔한 순간을 맞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무사히 하산을 마쳤는데요. 제가 출발했던 당시보다 눈과 바람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이제서야 올라가시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저는 가시지 말라고 말리고 싶지만 꼭 가셔야 한다면 부디 무사히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차에 타서 밖을 바라보니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가 쉽게 생각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